이렇게 덜덜거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선 플랫폼, 주제, 목적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중 본인에게 알맞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중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 구글 블로거 등 웬만한 블로그 플랫폼들은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각각 플랫폼들은 장점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인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블로그의 모든 콘텐츠를 생산하면서도 본인 블로그에 대한 온전한 통제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커다란 기업들이 무제한 트래픽과 무제한 용량으로 당신의 블로그를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정확히 따지자면 해당 기업에서 블로그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뿐입니다. 이 얘기는 언제든지 기업의 의사에 따라 당신이 수년간 정성을 담아 키워온 블로그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가입형 블로그 플랫폼 중에선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티스토리에서 전혀 약관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성 들여 키운 블로그가 한순간에 모두 날아가 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문의 메일을 보내 복구가 되긴 했지만 이때 느꼈던 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겪고 나니까 네이버 블로그는 유입이 좋지만 평생 네이버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든지 티스토리는 애드센스를 달거나 하는 등 약간의 커스텀이 가능하지만 국내 검색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검색이 불리하다든지 구글 블로거는 국내에선 노출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구글을 뒤에 본 만큼 안정적이라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일 수 있는 요소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블로그의 진짜 중요한 요소는 방문자 수나 트래픽, 용량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내 블로그가 온전히 나의 것이며 온전히 나의 통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트래픽과 용량, 방문자 수 등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도메인을 구매하고 호스팅을 구축해 본인의 블로그를 직접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손쉽고 안정적이며 플러그인을 통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설치형 플랫폼은 워드프레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근시안적인 선택을 해서 개꿀몬과 같은 경험을 하지 말고 온전히 자신의 통제를 받는 진짜 본인만의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GKK1.com 개꿀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비와 같은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 중에 무료 보안 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Let's Encrypt 사용 가능 여부를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호스팅사의 세 가지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가비와 같은 경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SSL 보안 인증서의 원리와 호스팅사의 정책 때문입니다. SSL 보안 인증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1234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1234라는 비밀번호가 제 컴퓨터에서 유튜브 서버로 송신되고 유튜브는 1234라는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로그인을 성립시킵니다. 이때 SSL 보안 인증서가 없는 HTTP 주소의 경우 실제로 1234라는 패킷이 송수신되고 중간에 이 패킷을 해커들에게 재킹당하면 그대로 비밀번호가 털리게 됩니다. 하지만 SSL이 적용된 HTTPS 주소의 경우 1234를 예를 들면 A25-27샵 같은 암호 방식으로 변경해 송수신하기 때문에 중간에 패킷을 재킹당해도 실제 비밀번호가 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즉 서버와 서버의 통신을 암호화하는 것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필수적으로 서버 내에 직접 SSL 보안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웹호스팅은 하나의 서버를 여러 사용자가 나눠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여기에 돈을 내고 공간을 빌리는 임차인 같은 거라서 루트 권한이 보통 주어지지 않습니다. 루트 권한은 윈도우로 치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런 겁니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서버 내에 SSL을 설치할 수 없고 여기서 호스팅사의 정책에 따라 대리 설치를 안 해주는 곳, 대리 설치를 해주지만 유료인 곳, 대리 설치도 해주고 무료인 곳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본인들이 판매하는 인증서 구매만 가능하고 대리 설치를 일절 안 해주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업체에서 무료 보안 인증서를 자체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해당 웹호스팅사가 정해놓은 가격에 따라 약간 강매당하는 느낌으로 강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국내 웹호스팅사들은 저렇게 끼워팔기 느낌으로 다들 서비스하고 있고, 블로스나 사이트그라운드 같은 해외 웹호스팅사들은 대부분 무료 SSL을 자체 지원하기 때문에 메뉴에서 버튼만 몇 번 클릭하면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둘째로 인증서 설치는 해주지만 유료인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비아가 이 방식인데 SSL의 키와 CRT 등의 인증서 정보를 제공하면 설치는 해줍니다. 근데 설치비가 현재 기준 부가세 포함 33,000원이기 때문에 무료 SSL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Let's Encrypt사의 무료 SSL은 90일마다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루트 권한이 없으면 썰트봇 기능을 사용한 자동 갱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90일마다 33,000원을 주고 재설치를 해야 합니다. 즉 1년에 13만 2천원인 셈이니까 첫 번째로 말한 곳에서 강매당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이고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두 번째 같은 케이스에서 인증서를 설치하려면 해당 업체에서 바로 SSL을 구매하지 말고 해외 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하고 유효기간이 긴 인증서를 구매한 뒤에 유료 설치를 진행하는 게 그나마 가장 이득입니다. 왜냐면 똑같은 인증서도 국내에서 구매하면 비싸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면 싸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해적화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인증서 설치도 해주고 무료인 곳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료 보안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문제 또한 제로 SSL이라든지 웹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귀찮긴 해도 90일마다 발급받고 설치 의뢰를 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웹 호스팅 중 무료 SSL 보안 인증서는 대리 설치 불가, 대리 설치 유료인 곳에서는 사용 불가능, 대리 설치 가능해 무료인 곳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비아에선 무료 보안 인증서 설치가 사실상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 설치 유료인 곳에서는 해외 사이트에서 저렴하고 기간이 긴 인증서를 구매해 설치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직 호스팅사를 고민 중이라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웹 호스팅을 선택하는 이유가 가성비 때문인데 저렴하다고 선택했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중에 옮기기도 불편하고. 개꿀몬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처음에 가비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옮겼습니다. 물론 무료 SSL 사용 가능 여부가 웹 호스팅의 전부는 아니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덕분에 똥 피했네 하는 느낌으로 꿀파시면 됩니다. 오케이? 반가워요. GKK1.com 개꿀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블콜론 비포, 더블콜론 애프터 가상 선택자를 사용해 CSS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오브젝트의 앞이나 뒤에 이미지나 아이콘 혹은 텍스트를 삽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웹페이지는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 화면의 실제 요소인 HTML이나 PHP 그리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CSS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빵가게로 치자면 HTML이나 PHP가 빵이고 CSS는 빵을 어떻게 진열할지 정하는 진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CSS는 진열 방식이지 실제 빵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에 메론빵밖에 없다고 치면 이걸 창가에 두거나 문 앞에 두거나를 정할 수 있어도 실제 빵은 메론빵밖에 없으니까 CSS에서 카레빵을 문 앞에 놔라 라고 해도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없으니까요. 때문에 원하는 요소를 만들어서 진열하려면 직접 HTML이나 PHP의 요소를 생성해야 합니다. 근데 바꾸고 싶은 요소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라든지 직접 변경하는 권한을 막아놨다든지 아니면 현재 역량으로는 직접 변경하기가 곤란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엄청 세밀한 표현은 아니어도 이미지나 아이콘 그리고 텍스트 같은 걸 CSS를 통해 특정 요소를 정해서 그 요소의 앞이나 뒤에 진열시킬 수 있는 게 더블콜론 비포와 더블콜론 애프터입니다. 메론빵밖에 없어서 다른 빵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야, 메론빵 앞에 3,000원이라고 적어놔 아니면 야, 메론빵 뒤에 메론 그림 하나 그려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간편한 치트키 같은 겁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점이 될 요소 뒤에 더블콜론 비포어를 붙여서 CSS를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러면 메론빵이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요소의 앞에 3,000원이라는 텍스트 콘텐츠가 생깁니다. 그 뒤에 적는 속성은 콘텐츠의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생성해 반복을 멈추고 폭과 높이를 지정해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애용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어썸 CSS 아이콘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GKK1.com에 가보시면 이 방식으로 아이콘들을 많이 표현해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정 요소의 앞이나 뒤에 CSS를 통해 요소를 삽입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응용하자면 리스트 같은 요소 앞에 아이콘을 붙여서 본인만의 규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앞으로 리스트를 불러올 때마다 계속해서 아이콘이 뜰 테니까요. 이 가상 선택자를 사용해 본인 사이트에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크롬 기존 우클릭 요소 검사 같은 기능으로 클래스명이나 아이디명을 알아낸 뒤에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개꿀맛입니다. 블로그나 웹사이트 등의 통계를 내고 이를 분석하는 구글 애널리틱스는 압도적인 성능과 범용성을 자랑하고 심지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아무리 좋아봤자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애널리틱스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부 IP 주소를 분석해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분석할 트래픽의 양이 적은 사이트 생성 초반에는 본인의 IP로 많은 통계가 생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 트래픽을 분석해서 제외해야 합니다. 물론 트래픽이 많은 사이트도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의 IP 주소만 제외시킬 수도 있고 특정 IP 내역이나 IP 주소의 서브넷을 모조리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선 gkk-mon.com/ip로 접속해서 본인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애널리틱스 홈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계정 탭에 있는 모든 필터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고 더욱 세분화된 속성에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선 모든 필터 메뉴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개꿀몬 같은 경우 이미 내부 IP 주소를 제외시켜 놨기 때문에 필터 메뉴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빨간색 플러스 필터 추가 버튼을 눌러 필터를 생성해 봅시다. 필터 이름은 말 그대로 본인이 구분하기 위한 필터명입니다.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필터 유형은 기본 세팅 그대로 사전 정의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맞춤 필터를 사용해 정규식을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필터 유형 선택 드롭다운 메뉴는 여기에 입력할 IP를 제외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제외를 선택합니다. 소스 또는 목적지 선택 메뉴는 해당 IP 주소에서 입된 트래픽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IP 주소를 입력하는 텍스트 영역이 생기는데 여기에 아까 gkmon.com/ip에서 확인한 본인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단일 IP만 제외하고 싶다면 IP 주소를 모두 적고 표현식 선택 메뉴를 일치로 선택합니다. 단일 IP가 아니라 서브넷을 모두 제외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IP를 세 번째 파트까지만 적고 메뉴를 시작값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12.123.12.0에서 225 사이에 모든 IP 주소가 필터링 됩니다. 보통은 IP 주소가 잘 안 바뀌긴 하는데 모뎀이나 공기를 재부팅하거나 통신상의 문제로 IP가 바뀌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서브넷 제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기의 필터 적용 메뉴에서 생성되어 있는 본인의 애널리틱스 속성을 꼭 추가시켜야 합니다. 개꿀몬도 다 잘 설정해놓고 필터링이 안 돼서 뭔 일인가 했더니 이 속성 추가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설정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설정해놓은 속성에선 필터링된 IP 주소로 암만 사이트를 들쑤시고 다녀도 애널리틱스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니까 반드시 내부 IP 주소 제외 세팅을 하고 애널리틱스 분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반가워요. gkk-mon.com 개꿀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검색에 내 사이트가 도메인 주소로 나오지 않고 IP 주소로 나올 때 400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트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문제가 생긴 당사자가 아니라면 뭔 소리가 싶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구글 블로그 같은 가입형 서비스에서는 생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워드프레스나 그누보드 같은 설치형 서비스를 사용하고 동시에 서버의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호스팅을 사용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유는 보통 이런 호스팅을 사용할 때 서버 권한을 기본 설정으로 시작하게 되고 기본 설정은 IP 주소로 접속을 허용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꿀몬도 아마존 라이트 세일에서 생성한 인스턴스에서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SEO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IP 주소로는 SSL 보안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IP로 표시된 걸 수도 있고 구글이 어디 동네 쩌리 검색 엔진도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알아서 IP 주소를 도메인 주소로 변경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며 언제 변경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불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구글에 노출된 IP 주소로 접속했을 시 도메인 주소로 리다이렉트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나쁘지 않은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SSL이 적용된 HTTPS 주소를 사용 시 앞서 말한 것처럼 IP 주소로는 보안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IP 주소에서 도메인으로 리다이렉트 되기 전에 사용자가 보안 오류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SSL 보안 인증서 관련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 오류 페이지를 보게 되면 워닝 페이지 같은 US 사이트 차단 페이지 등과 크게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사용자 경험을 가지게 되고 이는 SEO 수치 하락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SEO를 떠나서 일단 오류 페이지가 뜨니까 결코 훌륭한 방식은 아닙니다. 만약 오류 페이지를 보기 전에 리다이렉션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구글 검색에 IP 주소로 된 URL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마지막 방법은 내 고정 IP 주소에 대한 모든 접속에 40056 페이지를 리다이렉션 하는 겁니다. 이는 서버가 허용하지 않는 잘못된 요청이라는 확실한 알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한 뒤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IP 주소 링크는 사라지고 도메인 주소만 검색에 반영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실제로 개꿀몬도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IP 주소 접속을 40056 페이지로 리다이렉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고 하단의 원문 링크나 gkkmon.com에서 자세한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치 재실행 후 테스트해볼 때 반드시 브라우저의 쿠키와 사이트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벽해도 남아있는 쿠키들로 인해 리다이렉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가워요. gkkmon.com 개꿀몬입니다. 이 영상은 스크롤을 내리면 사라지고 스크롤을 올리면 나타나는 반응형 헤더를 이야기합니다. 블로그나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메뉴나 내비게이션 바 그리고 홈버튼을 항상 보여주고 싶어서 헤더를 상단의 포지션 픽스 속성으로 폴바처럼 고정해 놓은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근데 이건 순전히 운영자의 욕심에 의한 메뉴에 불과합니다. 이 졸졸 따라다니는 헤더는 사용자에게 최악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헤더는 언제나 불편하지만 그래도 데스크탑에선 어찌어찌 봐줄만 합니다. 문제는 세로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600픽셀이 채 되지 않는 모바일 화면에서 100픽셀 정도의 헤더가 계속 떠있다는 건 안 그래도 작은 화면을 이용이 불편할 정도로 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픽셀도 정상적인 사이트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고 더 큰 곳도 있으며 모바일 브라우저의 자체 내비게이션까지 고려하면 심하게는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화면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폭력적인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때문에 헤더나 내비게이션 바를 플로팅 시키고 싶다면 그냥 픽스드 방식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스크롤의 반응에 사라지고 보이는 헤더를 구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글을 더 읽고 싶어 스크롤을 내릴 땐 헤더가 사라지고 홈이나 카테고리 등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거나 메뉴를 보고 싶어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 그때 다시 나타나는 헤더가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 스크롤에 반응하는 헤더는 jQuery를 사용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기능을 담고 있는 jQuery 플러그인을 불러와야 합니다. 버전 뒤에 .mean을 추가하면 같은 내용이지만 텍스트를 최소화시켜 퍼포먼스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 헤더의 요소명을 집어넣고 헤더의 높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헤더의 요소명은 크롬 기준으로 헤더의 우클릭, 검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낸 클래스나 아이디를 아래 스크립트에 대입시키면 됩니다. 클래스명은 앞에 점을 찍고 아이디는 샵을 적어야 합니다. 높이는 헤더가 100픽셀이라면 마이너스 100픽셀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트에 맞춰서 CSS를 변경해주면 끝입니다. 필수사항은 포지션 픽스드만 입력하면 되고 나머지 속성은 본인의 판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예시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별 생각 없이 만들었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하니까 잠깐만 시간을 투자해 꼭 수정하도록 합시다. 이것만 적용시켜도 당신의 사이트나 블로그의 퀄리티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반가워요. gkkmon.com 개꿀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워드프레스에 SMTP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와 구글 Gmail SMTP 등록법, 오류 해결법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도메인이나 호스팅 업체에서 이메일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버에서 자체적인 이메일 수신 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러그인 기반이나 자체 설정의 확인 이메일 같은 이메일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메일이 지원되는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SMTP 기능을 통해 외부 메일 서버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사용 중인 서버가 이메일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워드프레스 설정, 일반, 이메일 주소 부분을 방문해 인증 메일을 보낸 뒤 이메일 로그 같은 플러그인을 설치해 이메일 로그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증 메일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로그가 없다면 자체 이메일 기능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인증 메일은 안 왔는데 로그만 남아있다면 서버나 호스팅사에서 차단이 됐다든지 하는 등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서버나 호스팅사 측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만약 로그 확인을 통해 서버에 이메일 기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자체적인 이메일 주소를 구축할 필요가 없는 경우 꼭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외부 이메일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워드프레스 설정, 일반, 이메일 주소의 기본 이메일 주소인 user@example.com을 자신의 외부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고 인증 절차를 걸쳐 등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증 메일조차 보낼 수 없어서 외부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SMTP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메이저한 구글 SMTP를 사용해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GW SMTP 플러그인을 설치한 뒤 세팅을 진행합니다. 세팅은 EGW SMTP 세팅스에 SMTP 세팅스 탭에 정보를 적고
인증 메일로 연결을 확인하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를 가집니다. 설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from 이메일 어드레스엔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from name은 보내는 사람이 표기될 이름입니다. reply to 이메일 어드레스는 답장받을 주소입니다. 그냥 비워두면 위에 적었던 이메일 주소로 설정됩니다. SMTP 호스트는 smtp.gmail.com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gmail의 SMTP 호스트 주소입니다. 타입 오브 인크립션은 암호화 유형을 뜻하는데 SSL/TL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MTP 포트는 465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gmail의 SMTP 포트 번호입니다. SMTP 어덴티케이션은 SMTP 인증 방식입니다. 항상 yes로 설정해놔야 합니다. SMTP 유저네임은 본인의 gmail 실제 유저네임을 적으시면 됩니다. SMTP 패스워드도 본인의 gmail 실제 패스워드를 적으시면 됩니다. 앞선 내용대로 설정을 모두 마쳤으면 Save Change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면 끝입니다. 테스트 이메일 탭에서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의 이메일 주소를 적고 적당한 제목과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여기서 무사히 발송이 된다면 성공적으로 연동이 될 것이고, 만약 오류가 뜬다면 오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중 개꿀본이 경험했던 오류 메시지는 보안 관련 오류 메시지였습니다. 위와 같은 오류가 뜬다면 본인이 SMTP를 위해 사용한 gmail로 로그인합시다. 그럼 보안 경고가 뜨는데 EGW SMTP 플러그인이 gmail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보안 경고가 뜨는 겁니다. 위의 주소나 보안 경고창을 클릭해 메일을 보낸 시간대와 본인의 서버 IP 주소에서 보내게 맞는지를 확인한 뒤 내가 한 활동입니다를 선택해 보안 경고를 잡아주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호스팅사에서 스팸으로 분류되어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호스팅사와 직접 연락을 취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카페24의 경우 계정관리, 스팸 실드 메뉴에서 사용 안 함으로 분류하면 해결되고, SMTP 커넥트 페일드라는 오류는 SMTP 포트 번호를 465에서 587로 변경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이용자가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에 아예 사이트 등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제한도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고 비합리적입니다. 바이두는 구글, 얀덱스, 빙, 줌 같은 중국의 검색 엔진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압도적인 트래픽과 시장 규모 때문에 많은 웹 운영자들이 구글과 얀덱스 말고도 추가적으로 본인의 사이트를 등록시키고 싶은 검색 엔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중국 본토의 검색 엔진 바이두에 사이트를 등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터넷은 만리장성 혹은 황금방패라고 불리는 인터넷 검열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검열을 통과하려면 등록할 사이트가 반드시 IC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ICP 인증을 받으려면 서버가 반드시 중국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홍콩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웹호스팅을 이용해서 중국 리전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단순히 서버가 중국에 있으면 끝이 아니고 그 인증 절차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우선 이 ICP 인증 절차는 기업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도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와 승인 면에서 아무래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신분증과 사진, 도메인 정보를 제출하고 ICP 등록 신청을 한 뒤 승인이 허가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힘들게 등록이 성공했다고 해도 중국 공안의 자체 검열을 통해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알 사람들은 알 테지만 이 검열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언제 차단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해야 합니다. 물론 바이두 RSS 등록 페이지에서 사이트를 등록한다든지 그 외에 이런저런 편법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등록에 성공시켰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검열에 의해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정말 중국어를 사용해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중국 사이트를 만들려면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고, 만약 그게 아니고 적당히 검색 엔진 등록만 하고 막연하게 중국의 방대한 트래픽을 원하는 것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워드프레스 RSS 피드 오류로 인해 네이버 검색결과 블로그 탭에서 제대로 썸네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설치형 워드프레스는 티스토리, 구글, 네이버 같은 기타 가입한 블로그와는 다르게 엄청난 자유도가 있고, 이 자유도로 인해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내 집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임대 아파트는 아니고 내가 주인인 주택이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손봐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때문에 보통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RSS 피드 오류 같은 것도 발생하게 됩니다. RSS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네이버 썸네일 누락입니다. 검색 엔진이 사이트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구글이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색 엔진의 봇이 사이트를 찾아와서 사이트 맵을 지표로 직접 탐색해 정보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네이버 검색의 블로그 영역에서 사용하는 해당 사이트의 RSS 피드를 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RSS 피드가 제대로 이미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네이버 블로그 영역에서 포스트의 썸네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RSS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썸네일만 누락이 된다든지 하는 오류는 대부분 순환 오류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순환 오류는 쉽게 설명하자면 1번이란 코드는 2번으로 가라고 말하고 2번 코드는 1번으로 가라고 말해서 계속해서 무한반복되는 그런 오류라고 보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드프레스에서 RSS 관련 순환 오류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RSS 관련된 기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했다. 플러그인 충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설치했던 플러그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워드프레스의 설정이나 서버 설정, SS의 보안인증서 적용 과정 등에서 잘못된 리다이렉션을 사용한다. 본인의 워드프레스 자체 설정 메뉴나 FTP 기능 등을 사용해 잘못된 주소로 프로필을 변경했거나 SS의 보안인증서 적용 과정 중에서 리디렉션을 할 때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봅니다. 워드프레스 WP Includes 폴더에 피드 관련 문서 마지막 줄에 900이 포함되었다. 워드프레스가 업데이트될 때 생기는 버그인데 FTP로 비트나미 기준 아래 위치로 접속해 아래에 보이는 문서들의 가장 마지막 줄 900을 지우고 저장하면 됩니다. 특정 테마의 사용자 정의하기 메뉴에서 RSS 피드 URL을 입력했다. 테마에 입력한 URL이 중복되어 정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마에서 적은 걸 지워보시면 됩니다. functions.php에서 피드 관련 코드를 추가했다. 이게 개꿀몬이 경험했던 오류인데 당시 사용했던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결법은 마찬가지로 적용했던 코드를 지워주면 됩니다. Yoast SEO 플러그인의 Search Appearance RSS 메뉴에서 RSS 피드 관련 내용을 커스텀했다. 마찬가지로 커스텀했던 내용을 지워주면 됩니다. 이처럼 워드프레스에서 발생하는 RSS 피드 관련 오류는 대부분 순환 오류이기 때문에 의심가는 플러그인과 코드들을 싹 다 지운다는 느낌으로 수정하면 웬만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원문 링크를 타고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대로 된 콘텐츠를 생산해낸다는 가정하에 수익성을 위해선 한 개의 블로그보다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수익성 블로그나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하루에 더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나 현재의 블로그와는 카테고리가 크게 다른 내용을 다루고 싶을 때 블로그 개수를 더욱 늘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이때 하나의 블로그에만 올인하는 것이 좋을지 가능한 한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게 좋을지 고민돼 싶은데 개꿀몬은 안정성, 시너지 효과, 아이디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아마 전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국에선 대부분 티스토리 같은 가입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폰에서도 말했다시피 가입형 블로그는 나에게 온전한 통제력이 없고 언제든지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한순간에 블로그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메인 블로그에 큰 문제가 생겼을 시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고 가장 훌륭한 대처 방법이 한 개 이상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한 개의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10만원이 수익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면 20만원의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구글 애드센스의 대체 광고 같은 경우입니다. 대체 광고는 애드센스에서 광고가 출력되지 않았을 때 대신 내보낼 다른 업체의 광고나 이미지 URL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대체 광고에 1번 블로그에서는 2번 블로그의 대체 광고가 나오게 설정하고 반대로 2번 블로그에서는 1번 블로그의 대체 광고가 나오게 설정하면 애드센스보다 안정성도 효과도 훨씬 떨어지는 어정쩡한 광고를 넣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블로그의 카테고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접점이 없는 게 아닌 이상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인 만큼 대체 광고가 더욱 흥미를 유발할 확률이 높고 이 방법이 바로 구글 애드센스가 채용하고 있는 맞춤 타겟팅 전략입니다. 마지막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크게 보면 시너지랑도 같은 맥락인데 계속해서 창작을 해야 하는 블로거 입장에서 새로운 글감의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개 이상의 블로그를 운영하면 글감이 2배로 빨리 소모되는 게 아니고 더더욱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메인으로 운영하는 운동 블로그에 농구 드리블 잘하는 방법 3가지라는 글을 썼다면 서브로 운영하는 과학 블로그에 농구 드리블에 숨겨진 신기한 과학의 원리 이런 글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물론 한 개의 블로그를 운영할 때보단 더 힘들겠지만 수익과 효과 면에선 다수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단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양산형의 어뷰징 블로그가 아니라 여러 개를 운영해도 반드시 제대로 된 콘텐츠를 생산해낸다는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제팩 구독 기능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제팩 구독에 대해 설명할 건데 특정 글 발송 방법만 빠르게 궁금하신 분들은 앞부분을 스킵하거나 본문의 더보기 원문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팩 구독이란 워드프레스 제작사에서 만든 굉장히 유명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제팩의 기능 중 하나로 사이트에 이메일 입력 폼을 만들어 방문자가 구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새 글을 발행하면 이 구독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제팩은 사이트 속도가 느려지는 명확한 단점도 존재하고 다른 이메일 구독 시스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제팩 구독 기능을 사용하는 확실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조가 심플하고 강력하면서 워드프레스 제작사라는 안정성이 있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100% 완전 무료입니다. 때문에 복잡한 이메일 구독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세 글 알림 정도의 구독 메일 발송만 있으면 되는 사용자들에게 메일 수 제한도 없고 구독자 제한도 없이 몇 명이든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재팬 구독 시스템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너무 심플하다는 장점이 반대로 너무 단순해서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딱 요 부분만 바꾸고 싶다 싶을 때도 전혀 수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어온 재팬 구독 시스템의 설정은 역시 모든 세 글을 강제로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리랭 등의 다국어 플러그인을 사용해 여러 언어로 포스팅하는 사용자나 전문 분야와 개인적인 일상글을 한 블로그에 올리는데 일상글은 발행을 원치 않는 사용자들에게 이 설정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세 글 알림만 하면 되는데 유료 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번거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기는 더 아쉽습니다. 하지만 재팬 구독 기능의 공식 설명 페이지를 보면 토글 버튼을 사용해 글의 이메일 전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후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적용법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유용한 기능인데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설명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 앞서 말한 토글 버튼을 사용해 이메일 전송 여부를 선택하는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코드를 워드프레스 functions.php 파일에 그대로 붙여넣으면 끝입니다. 진짜 간단하죠? 적용시키고 나서 새 글을 작성하면 글 작성 에디터의 공개 탭에 구독자에게 보내지 않음이라는 체크박스가 뜨게 되고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구독자에게 글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체크박스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전처럼 구독 메일이 발행됩니다. 이 외에도 두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특정 카테고리의 글만 발송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functions.php 문서에 입력하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카테고리 슬러그 부분을 제외할 카테고리의 슬러그로 변경하면 됩니다. 반대로 특정 카테고리의 글만 발송하는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부분을 카테고리의 슬러그로 변경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식 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위 세 개의 코드들은 서로 혼용해서 쓰라고 만들어진 코드가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면 다른 하나는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대부분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플러그인을 늘려갈수록 속도 저하와 충돌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워드프레스 카테고리를 표현하기 위해선 PHP를 통해 직접 카테고리 위젯을 불러와야 하고 또 PHP를 사용할 수 없는 페이지나 포스트, 사용자 정의 HTML에선 PHP 코드를 숏코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카테고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자체에서 제공되는 위젯 코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명 옆에 카테고리 글 개수 카운트를 달고 싶거나 드롭다운 메뉴를 활성화하는 등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아래처럼 코드를 수정하면 됩니다. 입맛대로 속성을 추가하면 됩니다. 계층도 표현 활성화는 하위 카테고리가 계단식으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사이트의 PHP 코드를 통해 아무 곳에서나 카테고리 위젯을 삽입할 수 있지만 PHP를 사용할 수 없는 페이지나 포스트의 부분, 사용자 정의 HTML 속에서는 숏코드를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란색 글씨 부분이 숏코드명이 되고 아래 코드는 대괄호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카운터 등의 속성을 넣고 싶으면 파란색 부분처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이것저것 사용해봤으나 카테고리 오더, 앤텍서너미, 턴 오더 등의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게 속도에 영향도 거의 없으며 가장 안정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메뉴, 사이드바 같은 오브젝트 문자열들을 번역하고 접속자의 브라우저 언어 설정을 감지해서 다른 나라 언어로 자동 번역되어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포스팅을 번역하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문자열을 직접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gkkmon.com 개꿀몬에 접속하면 보이는 상단의 블로그, 기능 같은 메뉴를 영어권 사용자가 접속하면 블로그, 펑션으로 보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폴리랭의 스트링스 트랜슬레이션 탭에서 직접 문자열들을 번역해줘야 하는데 사이트의 모든 문자열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트의 모든 문자열 요소들을 번역하기 위해선 수정을 통해 스트링스 트랜슬레이션 메뉴에 커스텀 문자열을 추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과 직접 PHP와 펑션을 수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재 기준 폴리랭 테마 스트링스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스트링스 트랜슬레이션 탭에 테마의 모든 문자열들을 커스텀할 수 있게 추가해줍니다. 문제는 이 방법 역시 모든 문자열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테마 외의 문자열들은 결국 번역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PHP와 펑션을 수정해서 커스텀 문자열을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우선 번역으로 인식된 커스텀 문자열을 사이트에 원하는 곳에 PHP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인 index.php에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를 넣고 이를 자동 번역하고 싶다면 index.php 문서의 원하는 부분에 아래와 같은 코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후에 functions.php 문서에 아래와 같은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문서를 저장하고 펑션이 적용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스팅스 트랜슬레이션 메뉴를 진입해보면 폴리랭이라는 탭이 새로 생겨있고 커스텀이라는 네임을 가진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자열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해서 보여줄 문구를 텍스트 폼에 입력한 뒤 변경사항을 저장하면 완료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접속 언어마다 다르게 URL 링크를 생성하는 등 여러가지로 응용하는 꿀팁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니까 폴리랭을 사용한다면 꼭 메모해두세요. 영상에 명시된 코드들과 상세한 내용은 gkkmon.com이나 더보기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국어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무료 플러그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폴리랭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오늘은 폴리랭의 핵심 설정과 초기 세팅, 그리고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국어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초기의 구상도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 다시 재구성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SEO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면에서도 도중에 변경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때문에 애초에 폴리랭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한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 선택한 뒤에는 초기 세팅 또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우선 폴리랭 설치 후 가장 중요한 설정은 URL 수정 설정입니다. 말 그대로 URL을 어떻게 수정할지 변경하는 설정인데 예를 들어 영어 사용자가 접속했을 시 하위 디렉토리 방식인 gkkmon.com/en으로 보여질지 하위 도메인 방식인 en.gkkmon.com으로 보여질지 등을 결정하는 메뉴입니다. The language is set from content. 언어는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이 설정은 퍼머링크를 따로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한 사이트에 한글 포스팅, 영어 포스팅 등이 나열되게 될 텐데 방문자 언어에 따라 리디렉션 시킬 수도 없고 검색 엔진에 언어별로 노출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SEO 측면에서도 불리한 딱히 고를 필요가 없는 설정입니다. The language is set from the directory name in pretty permalinks. 하위 디렉토리로 생성. 하위 카테고리가 gkkmon.com/카테고리와 같이 슬래시를 기점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언어별로 디렉토리를 나눠 URL을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 검색 엔진에서도